나이 들수록 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10가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런데요. 나이 들수록 더 편안해지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먼저 그들은 과거보다 현재를 즐길 줄 압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 그땐 참 좋았지. 젊고 건강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시절. 하지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살아있는 선물입니다. 이제는 아침 햇살 하나에도 감사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에도 마음이 포근해지는 나이. 예전엔 지나치던 길가의 꽃이 이젠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게 뭘까 생각해보면 지금은 마음이 훨씬 여유롭고 사람을 보는 눈도 조금은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린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다고. 어제보다 더 소중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지금이 제일 좋다는 말,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예전엔 늘 거창한 걸 원했습니다. 큰 집, 멋진 차,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 말이에요. 그런데요. 나이를 먹어가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보다 작고 조용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더군요.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먼저 건네는 짧은 안부 인사, 오래된 책갈피에서 발견한 누군가의 손글씨, 햇살이 머물다 가는 오후의 창틀, 그 순간들이 어느 날 문득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늘 곁에 있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욕심이 많아서 놓치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작은 것 하나에도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 아닐까요?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 그들은 건강을 우선으로 챙깁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늘 당연하게 여기고 가끔은 무리하면서도 괜찮겠지 했었죠.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오르고 작은 통증에도 쉽게 지치는 나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겠구나.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이젠 아침 7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걷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30분은 꼭 걸어요. 천천히 걷는 그 길 위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기분도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식사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자극적인 음식만 찾았지만 지금은 제철 채소,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제일 든든해요. 건강을 챙긴다는 건 거창한 운동이나 식단이 아니에요. 내 몸을 알아주고 오늘 하루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일이죠. 지금의 나를 돌보는 시간,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더 잘 사는 사람의 첫걸음입니다. 아침엔 무조건 30분 걸어요. 네 번째, 그들은 욕심보다 안정을 선택합니다. 더 많이 벌기보다 지금을 지키고 싶어요.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야만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걸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 더 많은 돈보다 내가 아플 때 도와줄 사람 하나 있는 것, 그게 더 큰 자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남 따라 쫓아가며 불안해하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생활비, 건강, 인간관계, 모든 걸 지속 가능한 선에서 지키려 노력합니다. 지출을 줄이되
삶의 질은 지키고 건강을 위해 일찍 자고 너무 무리하지 않으며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는 연습을 하며 삽니다. 그게 욕심보다 안정된 삶을 선택하는 지혜 아닐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 조용히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5번째, 그들은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0세 김 할머니는 요즘 손주보다 더 바쁩니다. 유튜브로 스마트폰 배우고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고 심지어 직접 찍은 꽃사진에 글까지 올리시죠. 처음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며 주저했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어려워하는 걸 배우려는 의지 하나로 꿰뚫어낸 거죠. 또 어떤 분은 60 넘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선도 삐뚤삐뚤했지만 지금은 본인의 작품으로 엽서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림 덕분에 다시 꿈꾸게 됐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배운다는 건 단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바람을 들이는 일이죠.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보다 지금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이 삶을 훨씬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 배우는 게 재밌어요. 6번째, 그들은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75세,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사람들 눈치 보느라 늘 바빴어요. 안 만나면 서운해할까봐 억지로 약속을 잡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마음을 썼죠. 그런데 나이 들수록 깨달았어요. 그렇게 애쓴 인연이 내 마음을 더 지치게 했다는 거요. 그래서 김 할아버지는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사람, 내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조용히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대신 소박한 인연, 함께 밥 한 끼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편한 사람만 곁에 남겼습니다. 이젠 연락 안 오면 그냥 그래. 나도 먼저 연락 안 해. 편한 거리가 서로를 오래 가게 하더라고. 그 말이 참 깊었습니다. 관계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편안하고 진심인 몇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걸 김 할아버지는 늦게 알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편안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편한 사람만 남기고 거리를 둬요. 7번째, 그들은 감정을 절제할 줄 압니다. 이영자 여사님은 올해 72세, 늘 조용한 분이지만 그 눈빛과 표정엔 따뜻함이 배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실수로 귀한 그릇을 깨뜨렸던 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긴장했지만 이 여사님은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질 만큼 우리도 살았잖아. 괜찮아요. 그 말에 며느님은 울컥했고 순간 집안이 더 가까워졌답니다. 예전엔 화도 잘 내고 말도 서운하게 뱉곤 하셨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셨다고 해요. 말이 많다고 다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조용한 표정 하나, 눈빛 하나가 오히려 더 깊게 닿을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화가 나도 조용히 한번 숨을 쉬고 서운할 때도 말보단 작은 배려 하나를 선택하신대요. 감정을 절제한다는 건 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더 깊게 쓰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말은 적지만 표정은 따뜻해요. 8번째, 그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박영자 씨는 68세, 젊을 땐 늘 남을 부러워했습니다. 누구는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누구는 여행을 자주 다니고,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며 자랑을 하지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괜히 허전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커튼을 열고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아, 오늘도 잘 일어났구나. 그게 하루를 여는 인사처럼 되었죠. SNS도 더 이상 부럽지 않대요. 누가 뭘 먹었든, 어디를 갔든 나는 오늘 내가 만든
된장국이 참 맛있더라. 그렇게 자기만의 만족을 찾아갑니다. 자신만의 리듬,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소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보다 느리게 걸어도 자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 아닐까요? 나는 나답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9번째, 도울 수 있을 만큼만 나눕니다. 정명수 씨는 69세. 언제나 조용히 주변을 돌보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원칙이 있으세요. 내가 버겁지 않을 만큼만 도와요. 예전엔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 몸도 마음도 지치곤 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셨대요. 내가 여유 있을 때 주는 손길이 오히려 더 오래가고 따뜻하다는 거요. 그래서 정명수 씨는 무리하게 누굴 챙기기보다 김장철이면 한 통 정도의 김치를 나누고 비 오는 날이면 근처 할머니 우산을 챙겨드려요. 큰일이 아니라도 일상 속 작은 나눔 하나하나가 서로를 살게 만든다는 걸 믿고 있죠. 도움이란 건 내가 빛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편해지도록 조금 덜어주는 거예요. 정명수 씨의 말입니다. 그 말이 마음을 오래 맴돌더군요. 내가 버겁지 않을 만큼만 도와요. 10번째, 늘 배우고 성장하려 합니다. 김진태 씨는 73세. 요즘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뭘 배우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루라도 안 배우면 머리가 굳어버릴까 봐요. 나이는 숫자고 마음이 젊어야지요. 처음엔 글씨 키우는 법도 몰라서 애먹었지만 지금은 동영상 편집까지 손수하세요. 손주 영상 만들어주는 게 제 낙이죠. 그 미소의 주름보다 빛나는 청춘이 느껴졌습니다. 늘 배우며 사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과 멀어지지 않아요. 매일 한 문장이라도 책에서 배운다. 유튜브에서 요리 하나라도 따라 해본다. 공원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그 자체가 성장입니다. 배움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내내, 숨 쉬는 내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작지만 새로운 걸 배우려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늘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는 숫자, 오늘도 배우는 하루예요. 어떻게 나이 드는지가 결국 어떻게 사는가를 말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단단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 봐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더 단단하고 멋지게 살아볼까요?